호실적을 내놓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약이 당뇨병의 발병 확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전일까지 8일 연속 힘차게 달려온 뉴욕 증시, 간밤에는 랠리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나오는 7월 FOMC 의사록과 금요일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건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엿새 내리 질주하던 엔비디아, 간밤에는 2%대 하락하며 12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순위도 하루 만에 다시 3위로 밀려났는데요. 6일간의 상승률이 무려 23%에 달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의 낙관 전망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IT 의사결정 책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치른 결과 엔비디아 실적이 장밋빛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밤 월가 IB 서스케 하나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추천과 160달러 목표가를 재확인했는데요. 엔비디아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 AI 수요에 힘입어 급속 성장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넷플릭스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인 6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세운 최고가 기록 달성 3년 만인데요. 상승을 촉발한 건 회사 블로그에 게재된 하나의 포스트. 광고 선 지급금으로 확보한 계약금이 전년 대비 150%나 급증했단 겁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지니 앤 조지아, 웬스데이 등 여러 인기 신작들의 후속편 공개가 예정된 데다 크리스마스 데이 NFL 경기 등 엄청난 팬층을 보유한 라이브 이벤트 중계까지 앞두고 있죠. 그런 만큼 광고 파트너십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인데요. 에밀리 앤 파리의 새로운 시즌 제작을 앞두고 불과 지난주에만 해도 루이비통과 구찌, 구글 등의 브랜드들과 광고 계약이 성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무려 2조 원어치 매각한 버핏의 버크셔.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버핏의 사랑을 받아온 종목인지라 투자자들의 충격이 컸는데요. 그런데 그의 지분 매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 버핏은 지난 3거래일간 총 1,390만 주의 주식을 매각했는데요. 이제 버크셔가 보유한 지분 규모는 11.9%로 축소됐습니다. 그의 지분 축소, 과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걸지 궁금해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2.5% 내렸습니다. 보잉은 장거리 여객기 777X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며 시험 비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777X는 당초 계획보다 이미 그 출시가 4년이나 지연된 바 있는데요. 계속되는 결함 발견과 생산 지연은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죠. 주가는 4.2% 급락했습니다. 전일 호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 거기에 추가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한 사이버 보안 대장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7%대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헤드라인 뉴스프레소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홈디포에 이어서 간밤 주택개조업체인 로우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주택 개선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에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지금 로우스뿐만 아니라 홈디포도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과 연준의 금리 결정, 해당 불안감이 먼저 해소돼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소비재 종목에 집중해야 할 포인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문 투자자 그룹에서 2분기 이미 소비재 섹터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울타뷰티를 담으면서 가격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전형적인 가치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밤에 스탠리 트럭앤밀러도 담배와 같은 소비재 관련 주식을 담는 듯한 흐름을 보였죠. 이렇게 소비재 기업들이 또 다른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소비업체들의 분기 실적, 타겟과 TJX, 메이시스의 성적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 이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또 한 번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나 감소시켰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약물을 주간 단위로 복용한 성인은 176주 이후에 평균 22.6%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노보노 디스크와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키는 어떤 기업이 잡을 것인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급 해소를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 좋은 신제품을 누가 출시하는가가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일라이릴리는 올 하반기 새로운 비만 약물인 카그리세마 3상 데이터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이 또 기대가 되죠. 이에 웰스파고는 일라이릴리를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1,000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공급 개선 그리고 약물 시험의 호재를 기대해보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원유 가격은 떨어지고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원유 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중동 지역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조짐에 원유 가격은 하락했고요. 이에 천연가스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합니다. 국제금값 고공행진 이어갑니다. 이 국제금리는 오후 들어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 3.814%의 거래를 이어갑니다. 이 비트코인은 6만 달러 회복을 아직 이뤄내지 못합니다. 7시 기준으로 59,31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도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